4부는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세요? 네, 그죠. 청소년이 다큐멘터리를 이미 감독을 했고요. 예, 한동혁 군을 큰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살 한동혁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감독이란 말은 좀 거창한 것 같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발표 하겠습니다. 한 칸 더. 저는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는 부산과 김해를 오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는 과외 선생님이셨는데 이게 학생 수가 많으셔가지고 주말에도 이제 수업을 하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뭐 TV를 본다던가 같이 잠을 잔다던가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치원 때도 유치원 다녀오면은 이제 2층 집에 맡겨져 있다가 어머니 오실 때 같이 올라오고 막 그런 식으로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살이 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금요일이 이제 수업이 비게 되는 딱 1년 수업이 비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9살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엄마와 제가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영화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엔 TV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었기도 했고 또 영화관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도 팔고 막 이쁜 것도 많고 오락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엄마랑.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이고 엄마랑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영화관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다시 금요일에 수업을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엄마랑 금요일마다 데이트하는 시간은 없어졌지만 그 영화관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서 10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영화관에 다니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애들이 뭐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PC방 가듯이 저는 학원 끝나면 영화관에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들이 뭐 게임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얘기하고 그리고 뭐 영화에 관련된 퀴즈 같은 거를 그냥 우리끼리 막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제가 1등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에서만큼은 제가 학교에서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만큼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한 칸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영화이고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생각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영화이고 가장 멋진 사람은 영화 감독. 그 중에서도 전 주성치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영화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에는 꿈을 쓰라 그러면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그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영화 그 꿈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 영화 감독이라고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뭔가 막 뭐지, 벼락 맞은 듯이 영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칸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고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찍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명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서 그냥 간단하게 시나리오 쓰고 애들이랑 촬영을 했는데 진짜 재미나게 찍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때 테이프로 찍었습니다. 요즘은 테이프로 안 찍고 디지털로 해서 이게 바로 USB 연결해서 뽑을 수 있게 편하게 나오는데 그때도 그런 카메라가 있었지만 저는 아무튼 테이프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편집을 하려고 이게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저 데크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데크란 것도 없었고 또 어디 가면 구하는 건지도 어디 가면 있는 건지도 몰랐고 또 데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첫 번째 영화를 1년 반 동안이나 편집을 못하고 묵혀두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하면서 점점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한 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영화랑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영화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이때 이제 제 인생 최초로 어떤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건데요. 네, 저는 막 인실 방금 전에 발표해주신 인실님처럼 학생님처럼 막 이렇게 막 당당한 성격이 아니라 되게 좀 소심한데,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일단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칸 넘겨주세요. 예, 부산에 이게 오지필름이라는 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뭐 다른 곳을 알았으면 다른 곳을 찾아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로는 오지필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지필름을 찾아갔습니다. 되게 허름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조금 실망도 할 뻔했는데 아무튼 그날 찾아가서 제가 2011년 3월 3일 날, 저희 학교가 3월 3일이 개교 기념일이라서 3월 4일 날 개학을 하는데 3월 3일 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학생인데 내 주변에 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고 내가 영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지만 영화가 너무 하고 싶다. 내가 찍어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걸 아직 어떻게 편집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오즈필름에서 배우고 싶다 라고 되게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뜬금없이 찾아온 저를 오즈필름 식구들은 되게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그래서 그날 저는 최초로 낮술이란 거를 같이 하면서 돼지국밥에 낮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술도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오지필름의 막내 같은 그런, 네, 그런 캐릭터가 되었어요. 오지필름은 뭐 부산에서 만들어진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최초로 전국 개봉했던 나비와 바다라는 영화랑 또 서울 독립영화제랑 부산국제영화제랑 뭐 서울환경영화제,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런 큰 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잔인한 계절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런 창작 집단인데요. 아무튼 이곳에서 저는 진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뭐 영화사 다큐멘터리 영화사 공부 모임에도 학교 야자 빼고 거의 가서라도 수업을 듣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진행하는 영화제에도 늘 가고, 그러니까 정기 상영회에도 늘 가고, 이분들이 보라고 하는 영화는 보고, 이분들이 가보라고 하는 곳은 가보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으로 찾아가서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막 학교 공부는 좀 소홀했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한 칸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즈필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뭐 부산에는 저기 나와 있는 국도예술관 외에도 세 군데의 예술 전용 극장이 있는데요. 저 남포동의 아트시어터 CNC랑 저 해운대 그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관이랑 저기 남천동의 국도예술관이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 맨날 주말에는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을 제가 이제 집어 넣은 건데, 이러면서 내가 전 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큰 극장에서 걸리고 제작비가 막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큰 영화들만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도 혹은 또는 다른 방식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영화들이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영화를 보는 눈도 좀 더 깊어지고, 또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방향성도 조금 생기고,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좀 더 존경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한 칸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2012년 4월에 저는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영화를 하는 것을 좀 싫어하셨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야자 시간에 시나리오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서 관객들,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러 부산에 가끔씩 내려오시면 그런 것들을 저는 보러 가고 싶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한 명이 빠지면은 그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또 제가 예술고도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다는 것이 저만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지만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학교 밖에 나가서 영화를 공부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자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학교 교육 시스템에 뭔가 제 반기를 드는 의미에서 영화를 제작한 것은 아닌데 학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제 첫 번째 영화인 그 자퇴하는 학생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틸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저 들고 있는 작은 카메라 핸디캠을 들고 뭐 조명 장비나 뭐 녹음 장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저 카메라 하나만으로 6개월 동안 촬영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인데요. 저렇게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이게 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거라던가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미 영화를 하고 있는 형들을 제가 좋아하는 형들 찾아가서 형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네, 네, 저희 한 장면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자퇴를 하고 이렇게 영화를 하는 게 겁먹든 거라고 어른들이 말해. 맞아. 그래 씨발 나 겁먹들었다 어쩔래. 근데 19살이 어른들 말만 들어가지고 막 골골대는 것보다는 한번 깨져보기도 하고 바닥도 짚고 이렇게 오만하게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혼자서 겁먹들었냐? 맞아. 대한민국에 겁먹드는 건너들었어. 남정네들이 있어. 아니 근데 다른 어른들이- 쪽으로 건너뜨는 것보다 낫지 이게. 어른들이 나도 뭐야 내가 얼마나 씨발 몰랐는데. 내가 뭐 담배를 피나. 술을 마시지. 이게 영화 좋아하고 영화 하고 싶고 그런 건데 말이야. 혹시 그런 건지. 너 사투리 해봐. 너 사투리 하는데. 아 사투리 완전 좋아. 이게 좀 뭐가 좋다고. 야, 위험해. 좋아 그러면 네. 이런 방식으로 이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요. 찍고 있던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객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저희 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소리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는 체 하다가 괜히 더 역효과가 나기 전에 그냥 모르는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서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쩌면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장면 제가 좀 센 장면인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넣은 건데 원래는 욕이 안 나오고요. 이게 술을 먹어서 약간 좀 이런 건데 아무튼 이 전에 선생님한테 엄청 까이고 난 다음 장면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서요. 아무튼 네 모든 장면이 이렇게 막 세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한 칸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자퇴하는 학생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는 거의 청소년이 만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저기도 서울독립영화제라고 우리나라에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독립영화제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상영했었고요. 저희 매진된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 중 한 분인 그 백승화 감독님이라고 그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이라는 다큐멘터리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랑 같은 상영관에서 같이 상영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이렇게 OBS에서 방영도 했었고요. 또 밑에 인디포럼이라는 또 저희 나라에서 저희 나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에서 또 상영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라던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던가 전주인권 영화제라던가 이런 곳에서 거의 그 해 최연소 감독의 작품으로 제 영화가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게
제가 프로그래머님, 그러니까 예심위원들님한테 들었을 때 그 왜 제 영화를 틀어주셨느냐라고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누구도 이렇게 영화를 찍지 않기 때문에 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게 되게 네, 좋았던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저 상도 받았었습니다. 하나지만 네 아무튼 네, 넘겨주세요. 자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또 무모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 중 한 분인 정교환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또 제가 연락을 취해서 다음 작품 제가 연출부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찾아가서 프리 프로덕션부터 현장 촬영까지 4개월 동안 이제 19살일 때인데요. 이때 미성년자일 때인데 같이 일을 하는 경험도 했었고 또 부산 MBC에서 이제 하는 그 부산 MBC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 나가는 라디오 시민 세상이라는 그런 시청자 참여형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제작단 들어가서 영화가 아닌 다른 미디어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영화도 계속 만들어서 지금 두 번째 작품이 내년 1월 10일에 이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또 새로운 작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퇴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는데 근데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퇴라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나서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영화를 배워보고 싶고 영화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싶은 마음에 원래는 대학을 갈 마음이 없었는데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올해 4월달에 이제 1년 늦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이제 그 입시를 치러서 내년부터는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칸 넘겨주세요. 네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제 오지필름의 박배일 감독님이신데 그 아까 나왔던 나비야 바다 재난 계절 만드신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항상 욕을 하세요. 이렇게 개념이 없다고 영화를 못 만든다고 영화를 못 본다고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시는 건데 근데 그 형이 딱 한 번 저를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보고 그러셨어요. 저는 진짜 재수 없고 멍청하지만 한동혁은 진짜 재수 없고 멍청하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이 저는 되게 깊게 남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 말은 적어도 준비가 전혀 안 됐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가진 능력이나 뭐 저도 돈도 하나도 그 자체도 30만 원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돈도 별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막 멋진 걸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면은요 뭐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때는 실패를 해봤자 얼마나 실패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이 이게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